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본의 BOJ 결국 당분간은 추가 부양 조치는 없을 것이다. 국채 안정화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증시가 어제 실망감에 1% 넘게 하락했었는데 그 여파가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에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3대 주수 모두가 1% 전후로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1%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불발 소식이 2개나 들려왔습니다. 남북 회담이 결국 무산됐고요. MSCI 선진지수 편입도 5년째 실패했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 숨고르기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결국 간밤에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BOJ 실망감 때문이라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BOJ 실망감이 좀 작용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그만큼 우리는 미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중앙은행에 대해서 바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똑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던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좀 더 여기에서 양적완화 추가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는 거죠. 선진국에서. 하지만 그런 기대감 자체가 지금은 그냥 기존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는 그냥 그런 의사만 내비쳤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는 조금의 실망 매물이 좀 더 표출이 됐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우려감이죠.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은 실망감이 표출이 되면서 지금 이런 유동성적인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더 주목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10년물 국채 만기거든요. 국채 가격 자체가 지금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2.29%를 나타냈었고요. 하지만 종가 같은 경우는 2.1%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달러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강세를 또다시 보이면서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96엔까지 또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0엔 이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크게 떨어졌던 모습은 일본의 양적 완화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100엔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초 소재 섹터에 대해서는 약세권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유틸리티 업종만이 어느 정도의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키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1920선대 간신히 지켜내면서 약세를 보여줬는데 어제장에서 두각을 냈던 게 바로 통신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실적 개선 기대감에 또 기존의 배당 매력까지 겹쳐지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향후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대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도 LTE 휴대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셨는데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나이 세대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LTE 모멘텀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통신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상당히 뛰어나구나. 그만큼 이런 식으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은 여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LTE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가입자 수의 증가를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63%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계시죠. 이 중에서 또다시 절반가량의 인원이 LTE 가입에 되어 있다는 거죠. LTE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요금제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가 가입률 자체를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SK텔레콤만이 벌써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그만큼 인구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LTE 모멘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마케팅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허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정부에서 보조금 규제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짜 폰이 있다, 공짜 폰 뭐 이렇게 많은 선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그 휴대폰을 살 때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당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의 보조금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빙하기라고 하죠. 그만큼 휴대폰을 바꾸기 상당히 어려운 시대다.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요금에서 우리가 다 책정을 해서 빼내 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마케팅 비용 감소라는 부분은 지금은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마진 개선 추이를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지국을 세워놓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유지 관리비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G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일반 요금제를 썼을 때는 기본료 자체가 10,000원, 12,000원 정도가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뭐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뭐 SK텔레콤의 가장 최저 요금은 35,000원입니다. 그리고 KT도 같은 경우에도 35,000원대 요금제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저 금액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니까 1인당이 소비를 해야 되는 돈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따졌을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음성 요금 자체는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웃기겠지만 실제 2기가짜리 SD 카드를 사는데 10,000원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500메가짜리 데이터를 요금을 허비하는데도 35,000원이라는 요금을 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마진이 얼마만큼 남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느 이윤적인 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을 꼭 또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LTE 가입자 수는 3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를 좀 더 노리는 통신업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통신주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라는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관심 종목은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일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외 기술로는 처음으로 지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프리미엄 자체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점까지 왔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SK텔레콤과의 제휴를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 바로 또 차트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선하고 60일선 자체를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선 자체가 상당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주봉상으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그런 지금 매물대 큰 것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 5,800원 선 자체를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남겨져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박스권 자체를 돌파한 모습이었는데 시장에 어느 정도 일시적인 분위기상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은 우리가 나노엔텍 같은 종목도
좀 더 길게 보시면서 장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더 노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노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850원 부근 우리가 매수가를 좀 더 대응을 하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6,300원까지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래서 전고점까지 좀 더 보시자.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그 전에 있는 눌림목 위에 있던 그 전까지는 좀 더 노려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하단에 5,600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노엔텍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 전고점 부근이 6,300원 정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법정 관리 들어간 M&A 관련 건설주인데요. 네. 이 건설주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법정 관리 종목들 위주로 그 M&A 기대감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무차별적으로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도 그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M&A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지능기업이나 그 다음에 금호산업 그리고 사만기업 같은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금 기존의 지능기업이나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조정세로 완전히 추세를 꺾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역시 앞서도 경고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그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리스크가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실제로 어제 대응들을 이렇게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하시기보다는 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트상에서 21선 지지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61선 지지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테마주는 사실 5일선을 이탈해버리면 거의 추세가 좀 죽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려는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위험 관리를 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차라리 옮겨 타시는 것이 낫거나 더 유리한 대응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61선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3,6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미 21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가 좀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사만기업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위주로 해서 다시 상승세를 탔고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만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종목은 부담스러워 하시고 저가로 내려온 종목들에 대해서 자꾸만 매수를 하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대로 좀 가셔야 테마성 종목들은 대응이 더 쉽다라는 것을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5일선 위에 있는 종목 사만기업 그래도 추세가 좋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어 지난 종목 AS를 한번 받아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5일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쓰레기 종량제 처리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5일선을 살린다라는 것은 결국 이 종목을 끌고 가는 매수 주체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뭔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반짝 반등을 했다가 바로 꺾어져 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는데, 최근 시장이 아무래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버티기가 어려운 장세였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반전을 시켜 놓으면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목표가에 도달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도 지금 막판에 가서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시장 전체적으로 업종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다 종목들이 죽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정도만 좀 살아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만기업 같은 경우만 좀 추세가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도 주가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회담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네.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들 군에서는 이제 이화전기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흐름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부각되는 게 원전 관련주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원전 관련주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저전력 소비 관련해서 뭐 신일산업 같은 선풍기 제조업체도 어제 다시 살려놓으면서 추세가 상한가 근처까지 마감을 하면서 추세를 되살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쪽에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이 있을 것이고, 또 전기 저장 쪽에서 삼화전기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고, 이 카스도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카스 목표 가격 3,000원까지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AS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제 그 네.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가 매수 기회다. 아니면은 이제 주식이 좀 추세가 꺾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최근에 그 시장에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도 그런 맥락에서의 추천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이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 애플의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애플 쪽에서 그 전세 역전을 좀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주가의 상승이 2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이미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못 돌파하고 좀 정체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 좀 애플 쪽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매수세에서 이제 그 다른 쪽으로 IT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가는 경향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를 소개드렸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향후 외국인들 매수가 이쪽으로 집중되는 바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5월 달부터 6월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가를 한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로 네. 눌림 몫이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34,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향후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는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31,000원에서 32,000원대 눌림목에서 매수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짧게 34,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결국 140만 원 이탈했습니다. 코스피도 1914원까지 장중에 내다보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물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은 동시 만길입니다. 앞으로 수급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삼성전자에 모든 게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계속 이제 떨어질 것이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삼성전자 주봉을 보면은 이제 52주의 저항대가 확실히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삼성전자를 고의적으로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192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모양을 봐서 글로벌 증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떠도 우리나라는 빠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오늘 주가가 아침에 전약 후강 아침에 약했다가는 종가에 점점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월봉 피봇을 보면 월봉 이번에 피봇 자체가 바닥 자체가 190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월봉 최저 가격이 어제 이제 최저 가격이 1900 거의 바닥까지 갔거든요. 굉장히 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져봐야 뭐 크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 공포스러운데 보통 이 피봇 자체를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이탈하지는 않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한 뭐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주가가 하루 한 달 움직일 걸 다 움직여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월봉 피봇 바닥이 1905포인트 많이 빠져봐야 이 자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 피봇으로 볼 때 주 피봇은 뭐 그 앞자리에서 워낙 큰 지난주에서 워낙 큰 하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하방 또 뭐 빠져봐야 제가 볼 때는 1900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이제 누차저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게 선물로 이루어져 있다. 옛말에 이제 모든 길이 로마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선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외국인이 선물을 3조 이틀 놨었는데 3조 정도 매도를 쳐놨습니다. 하방적으로 매도를 쳐놓고 기관들이 이제 3조 천억 사생 결단식으로 붙었죠.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여러분 그 사이 이제 선물 작년에 한 해 그리고 올해 3월물 6월물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잃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잃을 수 없다. 그 상태에서 이제 3조의 선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식을 삼성전자를 대놓고 매물 출회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모양으로 봐서는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매도하기에는 조금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손절매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거의 다 저는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 자리는 저는 삼성전자가 언더슈팅이다. 그리고 140만 원 이하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정성님 사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여러분 고점에 사가 10% 빠졌습니다. 다른 주식도 맹 빠지거든요. 왜 삼성전자가 안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이 종합주가 지수가 절대 올라올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오르지 않는 몇몇 종목을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펄쩍펄쩍 뛰는 거 그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다 이렇게 보시고 대세의 흐름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2,000포인트 갈 때 전환선 기준선이 이격이 크니까 주가 반등할 것이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전환선 기준선이 합친 모양입니다. 전환선 기준선 합친 모양인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실 것 같으면은 뭐 크게 일목균형표적으로는 이번에 일목균형표는 혀를 찔렀습니다. 혀를 찔렀는 것은 신고가와 신저가로 이제 빼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었고요. 그 대신 여러분 오늘 이제 전환선 자체가 내일부터 움직입니다. 전환선 자체가 내일부터 움직이는데 전환선이 움직일 때 과연 신저가를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다. 그 전환선이 만약에 전환선이 떨어지는데 신저가를 내지 않고 주가가 버틴다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자리가 거의 90% 바닥이라고 하는데 내일 전환선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주가가 버틴다면 주식 자리는 제가 볼 때는 100% 이 자리가 바닥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터가 음이면서 음양전환 신호죠. 음양전환 신호인데 오늘 만약에 오실레이터가 음이지만 양전환 신호가 연속 2번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가 금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보통 주가가 바닥에 갈 때 무역이 월봉으로 주봉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이 안 좋을 때 보통 무역이 적자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자리는 무역이 굉장히 흑자나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빠진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최근에 이제 선물을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38%에서 부담되는 이런 브레이크 되는 자리니까 여러분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부담 없이 좋은 주식을 담아도 된다. 주가가 뭐 여기서 사가지고 뭐 1,800 빠지고 1,850 빠져 1,800 빠졌다. 그래도 주식은 지금 자리에서 10%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으니까 그 대신 우량주는 뜰 때 빨리 뜨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 자리에 공포에 너무 쌓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0일 이평 아래는 분명히 저는 언더슈팅이다.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고 가장 적정한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지 221일 이평의 적정 주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공포에 쌓여가지고 막 아유 무서워 죽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선물 때문에 이제 선물이 뭔가 왼수덩거리 같죠? 예, 왼수덩거리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선물이 영업일수 63일인데요. 오늘 63일째입니다. 63일째 선물 매물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매물의 중심 자체가 255에 있습니다. 255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 255가 평균인데 지금 외국인이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과연 기관들이 이어서 끝낼 것이냐. 저는 끝내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서서히 BLW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55 가까이에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 그 염려 안 한다는 것은 리스크 자체가 많이 뭐 한 1, 200 정도는 손해날 수 있으나 대량 손해 뭐 요 4, 500만 원 그런 손해는 절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월물을 매매인데 9월물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 집중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 거래 된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안 빠지니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90% 이상 바닥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중국 증시는 쉬고 있고 이제 다음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13,500에 이제 갔죠. 13,500 갈 것이다. 13,500 더 가버렸어요. 갔다가 언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13,500 이하 내려가 떨어질 때는 우리 자체도 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3,500원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때 이제 급락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일본 증시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이 일본의 경제의 어려움이 자기들도 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너무 이미 언더슈팅 됐기도 조정을 좀 받아도 괜찮은 부분이지만 다우존스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급락 나올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워낙 많이 떴죠. 12,500에서 15,500까지 떴는데 제가 급락 나올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도 최근에 급락 나온 것은 선물로 임시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급락의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장 종가 내일 모레 이번 주에 1950포인트까지 1944포인트 이 전후까지는 주가 저는 반등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번에 주가가 2000포인트에 제일 먼저 빠진다고 했죠. 그때 이제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주가가 브레이크를 들어가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세한 시황은 수익을 말하다의 지난주 수요일분 녹화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사실 주가 자체가 요즘 상승하더라도 음봉이 많고 하락할 때는 당연히 음봉이 많습니다. 이게 음봉이 많다는 것은 주식해 가지고 상승할 때도 돈 먹을 게 없고 하락할 때는 더 먹을 게 없고 이 말이 뭐냐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든다. 거래량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 때문에 줄어든다 이러는데 선물 공부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하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제 차익 순매수와 비차익 순매수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간 최근에 환율이 제가 누차 말하자면 1,100원 이하 가야만이 우리가 안정권인데 1,100원 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자적 환율이 조금 불안한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선물이거든요. 요즘 옵션은 안 합니다. 옵션은 사기라고 제가 하지 말았겠죠. ELW 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물이 기관과 외국인이 사생 결단식입니다. 왜? 수익이 6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실 재작년 작년 선물에서 엄청난 그 사이 선물을 10여 년 이상 했는 그 선물 돈을 2년 사이에 외국인이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증권사도 철수할 정도로 읽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뭔가 한번 보여줬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악성 JP모간의 악성 그 리포트는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확정도 아니고 어불성성인 그런 부분인데 제가 52주 2평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저는 조정받고 최악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130만 원 전후, 삼성카페 한 9만 원 정도인데 155면서 130만 원, 15%밖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너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울 시청자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단무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월피봇이 떨어져봐야 1900에서 받친다는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께서 힘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0포인트일 때 제가 파랗게가지고 빠졌다 이런 분들이 그건 아니고요. 2000포인트의 과열이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낙폭 과대, 침체 과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순간 매매, 교체 매매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사랑합니다. 정성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삼성카드입니다. 네. 네, 소비자 금융 신용카드 관련 회사입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다음으로 업계 3위의 높은 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60만 명의 신용카드 회원과 220만 개의 가맹점 및 33개의 영업 및 채권 지역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부터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 수익 등이 감소 중이라 탄탄한 영업 기반을 전제로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대주주가 삼성전자로서 7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86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 및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현재 일봉상 바닥권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6,500원에서 38,500원 사이로 두 분으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고요. 목표가는 정고점에서 약간 아래인 41,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6,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5월 31일에 말씀해 주셨던 포스코 ICT인데 목표 가격 도달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 매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입니다. 포스코가 대주주며 지분율이 73%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LED 조명,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터 등 신사업에도 진출 중에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58%로 안정적입니다. 어제까지 한 7%, 8% 정도 이상 수익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현재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관계상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있을 강연에는 가락시장역 롯데마트 3층에 있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하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6월 10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입니다. 롯데포드를 꼽았는데요. 우수한 재무구조 유지,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주목합니다. 1개월간 주가 과매도 구간 이후 조정 시 매수 전략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이녹스를 추천하는데요. 240억 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결정, 증자 이유는 증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 차원, 그리고 신규 산업의 가시성이 담보된 착한 유상증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KTB투자증권입니다. CJ 헬로비전에 주목하는데요.
핵심 지표인 디지털 가입자 수 증가 추세는 비교적 빠른 편으로 4월에서 5월 누적으로 디지털 가입자가 8만 명에 순증하는 중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SM을 추천하는데요. 상반기까지 실적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하반기 개선 가능성 높고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의 월드투어 등 아티스트 모멘텀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은 한진중공업을 꼽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영도조선소 사태 등으로 3년 연속 순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회복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신영증권 연결해서 오늘 장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이었죠. 바로 롯데푸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대치지점의 정선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140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고요. 코스피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더 이어지고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 삼성전자를 얘기하지 않고선 증시를 얘기할 수 없는데요. 갤럭시 S4 출하량 부진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등 악재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2.5%를 하락했는데 전일 대비 2.5%를 내린 138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에서도 목표가를 좀 맞추는 등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4일 동안 9%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오히려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 대비 증가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주가에 대한 거품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언젠간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는데요. 다들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 좀 나와가지고 예상된 수준이기 때문에 실망 매물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는 선진국 지수 편입이 좀 가능하지만은 지수 사용 요건 때문에 MSCI 쪽하고 우리 쪽하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5년째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 다 실망감 때문에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일본 BOJ 일본은행에서 국채 선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추가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OMT에 대한 적법성 여부 때문에 청문회를 시작한다는 소식 때문에 유럽도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진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 남북 회담 결렬 소식도 나왔고 모든 악재가 좀 나온 상황에서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대응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말씀, 전략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롯데푸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롯데푸드는 4월 15일 날 상호 변경을 해서 롯데삼강이 바뀐 이름이 롯데푸드인데요.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 자체에서 주력 사업으로 하는 종합식품 회사를 지향하는 회사로서 아무래도 적극적인 M&A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무 구조도 좀 양호하고 그래서 인수 여력도 튼튼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근데 1개월 동안 주가는 18% 정도 급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좀 예상이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낙폭 과대일 때 사는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퍼센티지를 한 9.29% 정도 보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대치지점의 정선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악재가 겹쳐서일까요? BOJ 실망에 따른 글로벌 증시 악세, 남북회담 결렬, 여기에 MSCI 선진지수 불발까지. 그렇기 때문인지 동시호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3% 하락한 1,85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예상지수는 544포인트로 어제보단 0.6%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자세한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일정 빠르게 짚어보면서 시장 전망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과 대만, 홍콩 증시가 연달아 오늘 간호절로 인해서 또 시장이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도 일본과 또 국내 증시만 시장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유럽 쪽과 또 아메리카 쪽에서도 우리 한국 쪽과 일본 쪽에 대한 그 포커스에 맞춰진 시장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오늘 국내 쪽으로는 5월달 실업률 그리고 4월달 통화 및 유동성에 대한 동향 그리고 5월달 수출인 물가지수에 대한 경제지표의 발표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부산국제철도와 그리고 물류산업전이 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15일까지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 20개국, 한 158개 글로벌 기업이 이제 참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일단 합니다. 현대로템은 국가 전략 기술 개발 사업으로 계속 개발한 그 시속 430km 차세대 고속열차를 시제 차량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에 따른 철도 관련주들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 5월달 재정 수지 경제지표의 발표, 또 주간 원유 재고의 경제지표의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유로존 에서는 이제 4월달 산업생산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는 6월달 BOJ 월간 경기평가지수 그리고 5월 기업 물가지수 그리고 4월 핵심 기계류 수주에 대한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가 1857포인트, 코스닥이 544포인트로 이게 출발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정도의 출발세를 나타낼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188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S&P 지수나 혹은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시초가에 대한 부분은 좀 물량 테스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시로 이제 다가갈수록 예상 주가 지수는 1880포인트 무조건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그 예상 지수가 나오는 것은 바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에 대한 매물 테스트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1860포인트까지 가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여기까지 밀어낼 수 있느냐, 혹은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1860포인트까지 밀어내놓고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넣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레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지가 지수를 가지고 지금 미래에 우리가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실제로도 이런 예상 주가 지수를 지금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은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0%, 기아차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개파락을 10% 정도 한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에 대한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여전히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노심초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코스피는 1950
3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50포인트에 대한 전후, 회복 기대감이 분명히 유효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는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개인 투자들이 거래소 기준으로 이제 사자, 그리고 외국인은 팔자, 기관 쪽에서 또 사자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물량을 압도할 만한 수급 주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프로그램 쪽에 대한 매도 지속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주에 들어오면서 내일까지는 선물 미결제에 대한 축소 가능성, 어제 전일 기준으로도 한 15,000개 정도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빠져나가면서 강한 밑꼬리 부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나 이 미결제 약정이 빠져나간다면은 기술적 상승에 대한 용인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이럴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 기준으로는 좀 약세의 출발이 좀 예상이 되어지겠지만 전약 후중에 대한 장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놓고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이렇게 소형주를 좀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소형주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그동안에 상승이 나왔는 자리에서도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지금은 이제 소폭 이제 조정 구간대에 이제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크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중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코스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왔다가 좀 최근 들어서 좀 단기 좀 조정 양상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그 중형주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또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대형주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동안에 삼성전자로 지수를 막았던 부분들, 즉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만으로 지수를 버틴다라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주가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삼성전자를 팔 것이냐에 대한 여부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보신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로 본다면은 분명히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역시나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좀 편안한 편안한 시각에 입각해서 좀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시초가 기준은 일단 1888포인트 이상 혹은 19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되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장을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박예감에 출연하셨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보자면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종합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현재 동시호가 예상 체결가가 10% 이상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파락 출발한다면 매수권으로 관심을 더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